테일러 르네 파커는 2020년 10월 레이건 시먼스 앤콕을 살해한 뒤 레이건의 배 안에서 아기를 빼낸 혐의로 사형을 받았습니다. 테일러 파커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녀는 텍사스에 살았고 토미 웨이 케이씨와 첫 번째 결혼을 해 딸과 아들을 낳았습니다. 2015년 8월에 난관결찰술과 의학적 문제로 자궁절제술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 불임이 됐죠. 테일러는 결혼 생활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있었지만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혼 생활이 이어집니다. 결국 2018년 3월에 토미와 헤어지며 양육권은 남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헌터 파커와 만나게 되며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이때 자신의 불임 사실을 알리지 않았죠. 테일러는 친구 두 사람에게 10만 달러를 제시하며 대리모를 좀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만 친구들은 그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사람들에게 나랑 헌터랑 대리모를 구했는데 헌터가 대리모랑 바람을 피웠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다닙니다. 거짓말에 불임 사실을 숨기고 결혼 생활을 소원하다 보니 결국 헌터 파커와도 2019년 4월에 헤어집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웨이드 그리핀이라는 새로운 남자를 만납니다. 테일러는 웨이드의 호감을 사며 동정도 살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석유랑 가스 로열티로 수백만 달러를 받을 사람이야 라며 자신의 재산 상황이나 어떤 사람인지를 웨이드에게 알리며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동시에 동정도 샀죠. 내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무섭게 구는지 몰라 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이라니 웨이드는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테일러를 자신의 집으로 들입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곳으로 들어왔음에도 그녀의 거짓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전화기를 해킹하고 있고 마피아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꺼냈죠. 이런 허황된 얘기들에 이런 두 사람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곧 헤어지겠지라고 믿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테일러는 웨이드를 손안에 넣고 굴기 시작했습니다. 웨이드는 돼지를 사육해서 팔고 이런 종류의 일을 했다는데 테일러가 그에게 일해서 번 돈으로 소와 트럭을 사게 했죠. 웨이드는 그녀의 말에 따라 대출을 받아 소와 트럭을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테일러가 자기가 돈이 많은 듯 굴었으니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상황을 보고 가족들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가족들의 이런 걱정들을 한 번에 눌러주는, 종식시켜주는 일이 생깁니다. 테일러가 무려 450만 달러의 부동산을 계약할 거다. 우리 이사 간다. 라며 웨이드의 가족에게도 알립니다. 테일러에 따르면 우리가 450만 달러의 호두 농장으로 이사하게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혹시 설마 하는 마음이 들게 했을 것이고 테일러에 대한 의심을 잠깐 뒷전으로 미룰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에 대한 의심의 끈을 놓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테일러는 전혀 그런 능력도 없는 그냥 거짓말쟁이였으니까요. 시간은 가고 이사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사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2019년 말 테일러는 나 임신했어 라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분명 우리가 알기에는 테일러는 불임이기에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태였죠. 그녀는 웨이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임신을 했다고 했으니 증명을 해야죠.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를 위조하고 첫째 아이 임신 초음파 영상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기 크기나 그런 걸 봤을 때 영 이상했고 웨이드의 엄마와 두 번째 남편이 헌터 파커가 경고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아들이 이 여자와 헤어질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아기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제 아기를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치고 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테일러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죠. 테일러 입장에선 누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찌됐든 웨이드가 전부 믿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2020년에는 그의 믿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8월에 임산부 배 모양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도 예약하죠. 이 사이 이 배를 착용하고 아이 성별을 공개하는 파티도 했습니다. 9월 중순 첫 번째 남편 토미 웨이 케이씨는 웨이드에게 익명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테일러는 자궁 문제로 수술을 받았고 임신이 어렵다. 임신했다 속이기 위해 첫째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쓰는 거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웨이드는 이 문자를 캡처해서 테일러에게 보냈고 그 이후부터 임산부가 모이는 장소,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영상, 제왕절개 영상 등을 검색하는 빈도가 증가합니다. 초음파를 예약한 날이 왔습니다. 9월 30일 예약해둔 텍사스주 파리의 한 병원에 들어갔고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군복무 중에 사망했고 어머니가 예약을 변경하라 했다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곤 주차장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때 그냥 앉아 쉬는 척 임산부들이 모는 차량의 번호판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누구 한 사람만 걸려라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 그녀의 애타는 마음의 한 사람이 포착됩니다. 이 당시 테일러는 결혼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2019년에 사진을 찍어줬던 행콕 부부와 간간히 연락을 이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레이건이 지금 임신 중이었던 겁니다. 레이건의 남편 호머에 따르면 아내 레이건이 약 일주일 동안 꾸준히 테일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임신을 빌미로 야 너도 임신? 나도 라며 수작을 부린 거죠. 범행이 일어나기 4일 전 기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10월 5일 웨이드와 테일러가 사는 집에 갑자기 불이 났고 배관과 전력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테일러가 유도분만을 예약한 병원에 건물을 폭파하겠다 라는 위협을 받는 일이 벌어지죠. 10월 9일 오클라호마에 있는 양돈업자는 오전 7시 30분 돼지로 가득 찬 트레일러를 끌고 온 웨이드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양돈업자에게 웨이드는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여줍니다. 돼지를 사겠다고 동의한 문자 메시지였죠. 이건 아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남편을 자신에게서 떨어뜨리려 했던 것이었겠죠. 테일러는 레이건의 집 근처에서 오전 6시 35분에 휘발유를 구입했고 오전 7시 22분에서 오전 7시 52분 사이에 짧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레이건의 남편 호머는 오전 8시 35분 아내로부터 조금 이상해 보이는 문자를 받았고 오전 9시 30분에는 이웃으로부터 그 집개가 집에서 나왔다 라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으로 받습니다. 그는 레이건에게 전화를 시도하지만 아내는 답이 없었죠. 그의 연락은 퇴근하기 전까지 이어지지만 역시나 답이 없었습니다. 같은 날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을 경찰이 세웠는데 테일러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경찰에게 제가 길가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테일러를 세웠던 경찰에 따르면 갓 태어난 아기를 테일러가 무릎에 안고 있었으며 탯줄이 아기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여자의 바지 밖으로 나온 것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테일러를 차량 밖으로 꺼낸 경찰이 차를 둘러보았을 때 운전석이나 아기에 피가 묻어있지 않았으며 테일러에게 묻은 피 역시 마른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구급차를 불렀고 테일러와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아니 그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그녀가 검진을 거부하는 겁니다. 출혈이 있는지 어쩐지 자궁을 검사해봐야 한다 했음에도 말입니다. 겨우 한 것이라고는 혈액 검사였는데 거기에서 임신 호르몬이 없는 것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아기는 뇌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확인됩니다. 테일러가 병원에서 의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무렵 레이건의 남편 호머 행콕은 레이건의 엄마 제시카 브룩스에게 전화해 레이건을 좀 확인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딸 부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정말 너무나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전 10시 18분 제시카는 9일에 전화를 걸어 소리치며 딸이 살해를 당했다고 피가 사방에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레이건의 첫째 딸 카일리가 무사히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들은 레이건이 집안 여러 곳에서 구타를 당하고 칼에 찔려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집안에 들어간 경찰관에 따르면 집 거실 바닥에 엎드린 백인 여성을 발견했는데 집 전체가 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잔뜩 묻어 있었답니다. 집안의 바닥, 가구, 벽, 가전제품, 가릴 것 없이 말이죠. 범죄 현장 수사관은 레이건이 아주 천천히 죽음을 견뎌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부검 결과 광범위한 방어 상처, 부러진 코, 5개의 두개골 골절, 100개 이상의 자상이 확인됐습니다. 레이건이 공격받은 도구 중에는 레이건의 아기 성별 공개 파티에서 이용했던 망치와 핑크색, 파란색 모래가 가득 담긴 2kg 정도의 무게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전달되는 충격적인 내용,
하복부를 엉덩이에서 엉덩이까지 그어낸 뒤 뱃속에서 태아를 꺼냈다는 겁니다. 경찰은 레이건이 임신 35주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레이건의 배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근처 병원에 연락을 취했고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의료진들이 전달받습니다. 그런데 마침 1시간 전에 테일러라는 여성이 길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죠. 경찰들은 병원에 있는 테일러에게 찾아가 사실을 말하라고 했지만 테일러는 무슨 소리냐고 울먹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레이건이라는 여성이 살해당하고 아기가 사라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마침 당신이 아기를 길에서 낳았다고 한다. 하지만 당신은 불임이기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전달받았다. 아기를 어디서 데려왔냐? 다시 질문하지만 테일러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테일러의 허락하에 병원 의사가 그녀를 검사하는데 아기를 낳은 적 없다는 확인을 받으며 테일러 파커는 병원에서 체포됩니다. 테일러의 주장이 기가 막힙니다. 레이건 본인이 차고바닥에 넘어지고 스스로를 공격했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어 아기가 위험할 것 같으니 테일러에게 아기를 꺼내달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며 자신이 집을 떠날 땐 레이건은 살아있었으며 레이건은 테일러가 사용한 메스를 이용해 직접 숨을 끄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너무 많은 증거들이 테일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테일러의 변호인은 테일러가 경계성, 자기애적, 반사회적,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협하진 않는다고 전문가를 세워 증언시켰습니다. 그러며 왜 거짓말을 할 때 그녀를 말리는 사람들이 없었냐? 과연 이것이 테일러 혼자만의 문제라고만 말할 수 있냐는 식으로 변론했습니다. 이에 반론으로 지방검사는 범죄 현장, 레이건의 시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배심원단은 2시간 만에 테일러가 사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 결론지었고 판사 역시 사형을 판결합니다. 레이건의 엄마는 나는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세상에 계속 상기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정의가 실현된 것에 안도했지만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죠. 레이건의 가족은 더 이상 레이건의 생일을 축하할 수도 반갑게 통화를 하며 수다를 떨 수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만의 이기심으로 말이죠. 테일러는 웨이드 그리핀을 잃고 싶지 않아서 임신한 척을 했고 그것의 희생양이 레이건이 된 것입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내내 참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까 싶었네요. 너무나 끔찍한 사건입니다. 레이건이 분명 범행을 당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을까요? 레이건과 그녀의 아기 2사람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